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구성치입니다. 임대사업자 이제 단기 자동 자진 말소의 경우에도 2분의 1 기간만 채우면은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발표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제는 2분의 1 2018년에 등록한 분들도 2년이 지났으면 올해가 이제 되겠죠. 올해부터는 이제 그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되는 때인 2022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임대사업자 나라 정책에 이렇게 신뢰를 하고 그에 따른 그분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신뢰 보호 이익이라 하고 그거를 지켜주는 게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업무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사람이 개인 간에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건데 하다못해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 정부라는 거는 동일선에 있는 거예요. 그 정부는 동일한데 그 주체가 틀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간에 운영하는 운전사가 틀렸을 뿐이지 그 버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탄 사람이 다 고객인데 아니 운전수가 틀렸다고 가지고 내리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런 혼란이 생기지도 않고 이런 혼돈이 생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공직하는 분들이 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파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권 유지와 정권 연장이 이제 최대 목적이고 그거를 이익으로 최고로 삼는 사람이지만 공직이라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류의 정치 집단이 오더라도 정부는 똑같은 거예요. 그 버스는 그 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틀렸다 해가지고 버스가 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직업 공무원제를 헌법상으로 보장해 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말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검은 거는 검다하고 흰 거는 흰다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 공직이 살아 움직여야 국민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임대사업자 분들이 조금 혼동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임대사업자가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의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세특례법상에 세제 혜택을 과연 이게 자동 말소되는 분들도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조특법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감면 규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감면이라는 거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해석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감면 규정은 아주 엄격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와 그 경우에는 용 쓰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을 많이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정기관은 그렇게 이 감면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보려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들을 뒤쫓아서 찾아서 적출하면 된다.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은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은 그런 부류가 아니고 나라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하라고 하는 대로 순응해서 했던 분이니까 이 감면을 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 이겁니다. 당연한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제한법은. 그래서 지금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특공 공제가 있잖아요. 장특공 공제를 받으려면은 첫째가 일단은 이게 조특법상에 97조의 3에 보면은 이게 첫째가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요건이라는 거는 의무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8년의 경우에 하면은 50% 해주겠다. 10년 하면은 70%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8년이 아파트 8년이 자동으로 소멸돼 버리잖아요. 소멸되니까, 아니, 나는 조금만 더 있으면 10년 해가지고 70%를 벌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나라가 먼저 없애버리니까, 정부가 없애버리니까, 내가 이거 10년으로 해가지고 50%가 아니라 70%벌 이익을 뺏겨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해주는 거를 안 해줘버리고 일부러 이렇게 폐지해버리니까 이것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려면 확실하게 다 주라. 라는 의문이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8년을 한다 해가지고 50% 혜택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더 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혜택을 50%를 주느냐, 70%를 더 주느냐, 빵을 하나를 더 주느냐, 1.5개를 더 주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를 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0.5개 더 주라.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감면 왜 그러냐면 조세특례 제한법 자체가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칙이 있다. 다른 납세자들하고 형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요건들이 다 갖춰야 돼요. 이게 이제 8년을 해야 되고요. 1호 이상을 해야 돼요. 1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부 공동명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동명의 0.5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1호 이상이라고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거든요. 함부로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가 조특법 제한법에 보면은 민특법상에 이제 임대사업자거든요. 임대사업자는 그러면 민특법에 이제 가보면은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1호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호가 무슨 개념이냐? 세대하고 무슨 틀리냐? 한 세대 1호 이렇게 다 같은 말이냐? 이런 게 이제 구분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호는 보통 이게 한 채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세청은 1호가 0.5는 이 부부 공동명의는 0.5, 0.5다. 그러니까 1호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 못 해주겠다. 장특공, 공제 이 요건을 해당을 안 되니 충족을 못 하니까 우리는 안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질의해신을 공개를 했어요. 언론에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불법으로 가야 되겠죠.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제 기재부 유권 해석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발이 심하잖아요. 반발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한다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거는요, 잠자는 자는 보호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는 아이 젖주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나운 말은 이렇게 올가미를 걸질 안 해요. 꺼려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되면 집단으로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나중에 불법에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거 아닙니까? 정책하는 사람들도, 세무관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조특법에서 1호라는 개념을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특법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해야 되는데 모든 일반 사람들이 이거 민특법에 가가지고 1호의 개념까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을 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0.5, 0.5 하더라도 조합의 형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1호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례를 이제 기재부가 그 존재 자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을 봤다면은. 그리고 또 제 영상을 안 봐도 당연히 그런 대부분 판례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기재부가 알고 있는데도 1호 이상 0.5, 0.5는 안 된다 라고 과연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겠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법리를 챙기는 부분이고, 여기서 질의해신이라는 거, 국세청 질의해신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인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세제실에서 하는 거는 유권 해석이라는 거는 그게 훈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은 0.5, 부부 0.5, 0.5 이거를 1호로 이렇게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죠. 물론 이제 읍면은 다르죠. 100평방미터 이하고, 그 다음에 가격 기준이 6억 이하죠. 6억, 조정은 6억 이하,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3억 이하인데, 이거는 이 규정은 2018년 9월 14일 취득분부터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로 연 5% 이거를 지켜야 된다. 연 5%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5가지를 다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세무관서는. 그러니까 구청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무관서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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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가 돼야 오케이. 그러면 장특공 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이 자동 소멸됐는데 10년치까지도 달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는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조의 5가 있잖아요. 97조의 5가 이 경우는 양도세 100% 감면이잖아요. 그 민간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그걸 100% 감면해 주는 건데 상당히 큰 거죠. 그 혜택이라는 게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100% 감면이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임대주택 공급을 하려고 했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했죠.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납세자들이 또 거기에 순응을 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연히 혜택 준다 했으니까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맞죠. 네. 맞는데 이제 이 경우도 일단은 10년 이상 해야 돼요.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나는 8년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10년 못 해가지고 내가 이거 100% 감면 못 한다. 그것도 조세특례 제한법 그 자체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안 됐어도 그동안 혜택을 본 거를 뺏는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사업산 배제라든지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중과배제라든지 그런 거는 혜택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빵을 더 달라 라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안 준다고 해도, 정부가 안 준다 해도 그게 뭐 소고비법이라든지 이런 법리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1호 이상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취득일로부터 꼭 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 이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97조의 5는 이거를 꼭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3개월 이내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다 하면은 그거는 이 혜택을 볼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요건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고 다른 지역은 이제 읍면은 100평방미터 이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연 5% 지켜야 되고, 임대보증금. 그리고 이제 가격 요건이 있는 부분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 조정 대상 다른 지역은 3억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요건이 이제 특별하게 들어간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만이 감면 요건이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감면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다 갖추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해달라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무리한 요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해결돼야 될 것이다. 불복으로 가기 전에라도.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